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땡땡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애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도 있지만 사고나 질병,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한쪽 몸을 쓰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약 88%는 후천적 장애입니다. 이 말은 곧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바로 이번 달인 2026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법정 등록 장애 유형이 기존 15가지에서 16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바로 췌장 장애입니다. 이는 무려 23년 만에 이루어진 장애 유형 확대입니다. 세개장 장애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하루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 치료가 필수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당 조절 문제로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는 분들께는 큰 변화입니다. 이처럼 사례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포용해야 할 장애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의 약 88%는 사고나 질병, 노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즉, 장애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이자 미래의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서 앉으려는 순간 주위에 장애인 보호소 표시가 보입니다. 이 자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단순히 비워두는 자리가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적 배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짐을 올려두거나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시민의식입니다. 누군가 필요할 때 바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의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단차 때문에 탑승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세 분의 승객이 자연스럽게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역사 직원분을 부르시고 다른 두 분은 휠체어 앞뒤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단 2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일이었지만 그 어르신은 덕분에 오늘 병원 진료를 제때 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탑승하려고 할 때 기사님과 승객이 함께 도와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일상의 모습입니다. 2022년 4월 서울의 한 버스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탑승하려 했으나 일부 승객이 개를 데리고 타면 안 된다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님이 이분은 안내견입니다. 법으로 허용된 보조견입니다. 라고 정중히 설명하자 승객들이 오히려 자리를 내어주며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지켰습니다. 이제 주차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가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지만 이 잠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차 문을 크게 열어야 하고 이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3년 겨울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신 주민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예정이었던 재활 치료를 놓쳤고 근육 경직이 심해져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조사 결과 주차한 분은 5분만 머무르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그 5분이 누군가에게는 30분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기회입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마주쳤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운 마음에 아이, 귀엽다 하며 만지려 합니다. 하지만 안내견은 애완견이 아니라 눈입니다. 갑자기 만지거나 말을 걸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은 조용히 길을 비켜주고 필요하면 보호자에게만 도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사고를 막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5년 3월 대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안내견이 보행 중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신호는 초록불이었지만 안내견은 오른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오토바이를 감지하고 보호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주변 보행자들이 왜 안 가나요? 라고 묻자 보호자가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고 2초 후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안내견이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날 휠체어를 탄 분이 경사로가 없는 건물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도와드리고 필요 없다고 하시면 존중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구청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단 앞에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이용자는 경사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직원은 2층에 있는 경사로를 안내해 드렸고 이용자는 직접 갈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더 큰 존중이었습니다. 이제 직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직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조건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배려도 다릅니다. 시각장애 동료에게는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가시면 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동료에게는 마스크를 살짝 내려 입 모양을 보여주거나 핸드폰 메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동료에게는 한 번에 하나씩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시도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5년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3년 동안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이 면담한 결과 해당 직원은 업무 숙련도는 오히려 상위 10%였으며 의사소통은 짧은 문장과 그림 카드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평가 방식을 수정했고 그 직원은 이듬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서빙 직원이 손님과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왜 제대로 못하냐 라고 말했지만 한 동료 직원이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간단한 수어와 태블릿 주문을 병행하자 손님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릭 보이치치라는 분을 아시나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닉 구이치치는 아내와 4명의 자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며 연간 100여 회 이상의 강연과 출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하는 태도가 나를 정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 장애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정은혜 화가를 아십니까? 발달 장애를 가진 작가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며 드라마에도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2025년 8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은혜 작가는 슬슬 피하던 사람들이 이젠 사인해 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여 년간 5천 명이 넘는 인물을 캐리커처로 그려왔고 2025년에는 영화 네 얼굴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전국 순회 무대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가?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 내 차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경우, 같은 일을 해도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우, 혹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절에서 일이나 하겠어? 이 말은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의 대부분은 아디가 아니라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개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는 명확하게, 행사 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성과 평가는 공정하게,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조직 문화를 바꿉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갖습니다. 현재 2026년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민간 기업은 3.1%입니다. 2027년에는 민간 기업 3.3%, 2029년에는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이 교육, 바로 법에서 정한 의무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5년 100명 규모의 한 제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제부터는 부담금으로 사람을 쓰는 대신 직접 고용해 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2026년 현재 해당 회사는
장애인 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오히려 생산성이 12% 상승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내와 정확함을 가르쳐 주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역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이던 2010년 4월 말 회사 일이 많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일했습니다. 그런데 6시경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알이 밖으로 뛰어나올 듯이 아팠습니다. 그때 빨리 병원이나 약국에 갔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경에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수요일 오후 6시경이었고 병원 침상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지나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눈 모두 좌측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신경 손상입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대로 적응하는 것과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어 방황도 많이 했었으나 지금은 인생 2막을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단 시인과 수필가, 자원봉사 활동가, 생성형 AI 활용 전문 강사, 한국어 강사, 유튜버로서 인문학 AI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음악시협회장과 한국반부패청렴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순천시 감사로 비장애인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때문이 아닐까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속상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손, 천천히 기다려주는 눈빛, 괜찮나고 물어봐주는 한마디.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장애가 있는 동료나 이웃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입니다. 만약 내 가족이 자녀를 갖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회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하철에서 보호석을 비워두는 것, 아파트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는 것, 길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때 만지지 않는 것, 휠체어 이용자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는 것. 오늘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겠습니다. 작은 배려의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여유 한 걸음이 우리의 일터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변화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터와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